오늘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일주일 전입니다. 그 KBS 뉴스가 하나 나갔는데 2분 정도 안에 내용을 담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신기한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군위에 있는 어몽도 묘소에서 진묘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자가 이제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어몽도 진묘로 추정되는 묘를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묘를 진묘로 추정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전화 오면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침 제가 같이 활동하는 요 미미라는 회사에서 유튜브를 한번 촬영을 해서 궁금해하는 대중들에게 정보를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어몽도 진묘로 추정되는 묘 발견하게 된 계기, 그 과정, 그리고 이 묘를 왜 어몽도의 진묘로 밖에 볼 수 없느냐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 같은데 그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 딱 봤을 때 한눈에 묘로 보이는 게 두 개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아니고 지금 옆에 보이는 이런 것도 다 묘입니다. 묘. 그래서 대략 눈으로 확인되는 공분이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뚜렷하게 요거는 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임시로 이름을 붙일 때 맨 위에 있는 것을 A묘 이렇게 붙였고 밑에 있는 걸 B묘라고 붙였고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어몽도 선생이 대구 군위로 가서 살았다 그러더라. 그리고 군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단종 시신을 수습한 지 한 17년밖에 안 지난 상태였고, 그리고 세조가 죽은 지 불과 6년밖에 안 지났고, 또 당시 임금이 성종 임금이었는데 성종 임금은 또 세조의 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몽도 선생이 돌아가셨던 1474년 2월 26일로 확인이 되는데, 그날짜만 해도 여기다가 묘를 쓰고 어몽도 선생의 묘라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몽도 선생은 살아계실 때도 숨어 살았고 죽고 난 뒤에도 자신 묘를 숨겨야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가묘고 하나가 진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할 때도 그랬고 문중에 오신 분도 그렇게 어느 게 진묘라고는 전혀 저희들이 발설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다 물으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인데 이제 뭐 영화도 그렇게 인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알려줘도 되지 않나 라고 했을 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뭐 알려지기로는 A묘가 진묘, 밑에 있는 B묘를 가묘로 대부분들 알고 계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의 묘가 밑에보다 위쪽에 있기도 있고, 또 비석도 잘 있고, 뭐 망주석이라든지 사자석, 그 다음에 앞에 상석, 향로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묘가 좀 그럴싸하죠, 보기가. 그리고 현재 이 문중에서 가을에 음력 10월 7일을 전후해서 묘사를 지내는데, 묘사를 지낼 때도 묘사는 저기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에가 진묘, 밑에가 가묘로 현재까지 지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일주일 전, 2주일 됐습니다. 2주일 전 7월 13일 날 여기서 새로운 묘가 또 하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게 요번에 그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던, 저는 이제 임시로 C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바로 요 데크 끝나는 지점에 바로 요 왼쪽입니다. 왼쪽. 여기인데, 요거는 직접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그 7월 12일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그때가 42번째 이 어몽도묘로 왔었거든요. 근데
근데 42번을 왔을 때도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인데 7월 12일 날 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 어몽도 선생님 묘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등장인물은 없고 제가 42번이 나왔던 이 군이 어몽도 묘소 주변에 묘역만 자꾸 나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이에요. 7월 13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이 대구가 온도 38도까지 올라갔었던 날인데 낮에 운전을 해서 혼자 여기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 도대체 왜 간밤에 왜 꿈에 어몽도 묘가 자꾸 나왔지? 그리고 올라와서 저 시물을 찾는데 불과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왜냐, 42번이나 왔던 동안에 계속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몇 발자국만 더 가서 위를 보고 밑을 탁 내려다 봤는데 불과 3일 전에 왔을 때하고 다른 모습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일단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묘역은 벌초를 계속하기 때문에 잘 가꿔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숲이에요. 그죠? 숲. 근데 전부 다 잡목숲인데 제가 7월 13일 날 여기에 오니까 이런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 모습이 아마 7월 13일 날 제가 봤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당장 눈에 띄죠? 보시기에. 근데 누군가가 지금 여기 길을 내놓은 거예요. 이 잡목숲에. 제가 42번이나 왔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광경이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내려가 본 거죠. 근데 내려가면서 저는 이제 막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요 건너까지 오시죠.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이게 나무가 지금 잠복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접근이 불가능했고, 처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도 뭐 색다른 게 눈에 안 띄었었어요. 아, 여기에 이제 우리 흔히 오래된 묘, 묵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봉분이 하나 보였었어요. 묵묘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앞에 작은 비석 혹시 보입니까? 네. 두 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비석까지는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기 비석이 있네. 아, 그러면 여기가 우리 영월 음씨들 선영이니까 저거는 그래도 어느 분의 비석인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비석의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최고 큰 의문점은 이게 돌 숫자가 모두 10개예요. 10개. 왜 이렇게 돌을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10개 중에 8개는 이제 지면에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고 2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히 비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은 보시면 알겠지만 풍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풍화가 된 돌이에요. 그러니까 근래에 누가 이렇게 조성했을 리는 있을 수가 없고 아주 오랜 세월 요 자리에 계속 있었던 돌이로 추정이 되고 앞쪽을 이제 봤죠. 보니까 비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글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글자는 고사하고 앞에서 보시면 이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문양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문양을 봤죠. 이게 뭘까 도대체. 분명히 수직으로 2개 이렇게 세워놓은 거 봤을 때는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거 세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요 비석을 보면 앞에 문양이 얼핏 보면 꼭 사람 얼굴하고 눈을 좀 강조한 그런 모습 같이 보이죠, 그죠?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음흥도 할 때 음자, 음할 음자인데 음자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입구 2개 하고 이제 민음호 이제 변이라고 불리는데 그 음흥도의 음자의 윗부분을 따로 떼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정면에 봤을 때도 비슷한데 이 돌을 180도 뒤집어 놓고 보면 정확하게 그 음흥도 할 때 음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예 하시는 분들이 보는 이제 서체 관련된 이제 자전을 찾아보니까 예서를 약간 변형했는 예변체라고 하는데 그 예변체 글꼴이 보니까 지금 요 글자하고 거의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음흥도의 윗글자를 떼어놓은 거죠. 흔히 이제 우리 한자에서 파자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
우리 생선뼈 같잖아요, 그죠? 칼치 같은 생선에 살을 다 발라낸 이제 생선뼈처럼 보이는데 이건 뭘까?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음흥도 할 때 요 왼쪽에는 윗부분 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요거는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감히 할 때 쓰는 그 감자인데 그 감자의 글자의 특성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요것도 그 서체자전이라는 데 보면 감자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 과거의 전통 문화에서 한자는 파자라 그래서 글자를 쪼개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음자를 파자를 시켜서 이렇게 새겨 놓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묘의 주인이 음시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글자로 쓸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첫 번째 이제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위에서 봤었어요. 이 정면에 서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굳이 돌을 왜 10개를 이렇게 놨을까? 분명히 요 가운데 있는 게 상석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상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돌을 끼워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또 글자가 또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한자에 아주 능숙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하실 거예요. 요 글자가 뭐냐면은 흥도 할 때 흥자가 한자로 일어날 흥자거든요. 요게 위에서 보면은 일어날 흥자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획으로 보면은 요게 요렇게 끊는 획이고, 요거는 반대쪽에 요렇게 들어가는 획이고,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가틀 동자예요. 그 다음에 흥 할 때 마지막 이렇게 획 옆으로 가는 이게 가로 획이고, 밑에 발이 두 개 달리고 점 두 개가 요게 점 두 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정면에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흥자를 돌로 그렇게 형상화해 놨다라는 게 제 두 번째 가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요게 문중에서 요 묘소 관리하시는 그 엄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엄박사님하고 같이 또 이 자리에 왔었어요. 와서 엄박사님 또 이걸 보시고는 거의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몽도 할배의 아마 진묘인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숲속에 이렇게 묵묘 형태로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엄박사님과 같이 이 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게 숲속에 있었고, 이 묘가 이제 어몽도 선생의 이제 진묘로 추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군이 이제 우리 영월 음씨들 묘제 때 하는 그 인향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분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확한 이제 용어는 이제 인향,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인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제사 모실 때도 마찬가지고 모시기 전에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피우죠. 이게 이제 신을 부르는 의식인데,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향연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공에 있는 혼을 이렇게 불러오는 절차고, 첫 잔을 신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모삭이나 태죽에 이렇게 지우는 거는 이 술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이제 백을 이제 불러온다라는 이제 그런 의식인데, 여기에 음식들은 항상 묘사 때마다 어떻게 지냈냐면, 지금 현재 기준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하면 제가 우리 말씀드렸는 A묘에서 묘사를 지내는데, A묘에서 묘사를 지내지만 제일 먼저 인향이라 그래서 밑에 가서 분향해 오거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려와서 지금 우리 저 B묘 또는 B묘와 이 C묘 사이 그 잡목 숲속을 바라보면서 술을 따라서 절도 한번 하고 향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로를 그대로 들고 A묘로 가서 거기서 묘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봐도 A묘는 진짜 묘가 아니고 비어있는 묘니까 실제로 충이공 어몽도 선생이 홍과 백을 어디서 모셔와서 저 험묘에서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요게 군이 음식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예전에는 우리 엄박사님 말씀이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분양해 오느라 그러면은 이제 분양하는 재관이 이렇게 숲속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숲속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분들은 한참 있다 나오신 분도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숲속이라는 게 지금 바로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어몽도 선생의 진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셨고, 여기에서 혼을 불러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는 이제 가묘인데 진묘를 숨기기 위한 가묘에서 이제 제사를 이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더더욱이 이 묘가 충이공 엄홍도 선생의 진묘일 거라라는 그런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다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뉴스 나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주로 지인들이죠. 같이 저랑 같이 이런 공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근데 엄홍도라는 분이 단정히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조선 팔도내에 도망갈 때가 되게 많았을 건데, 그 당시에 가려면은 지금으로 좀 이북에 해당되는 저 함경도나 평안도 이런 데 도망갔지. 숨어서 살려면 네. 왜 대구로 왜 왔을까? 그것도 대구 군리로. 네. 그게 궁금하다. 왜 그게 근거가 있느냐? 혹시 그런 기록 자료가 있느냐라고 묻는 전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충이공 엄홍도가 570년 전 600리 떨어진 이 대구 군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산성면 화본 2리 신남촌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신남촌 안에서도 군토골이라고 하는 벽 골짜기에 가서 숨어 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2탄이라 그럴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